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는 박 대통령이요. 무거운 말씀 던져주시고 다음 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3년째죠? 관저에도 입원해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관저에서 아마 휴가를 보내시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휴가는 보통 지금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휴가 피크 때 가는 게 거의 관리처럼 돼 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국정 현안들 과제들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본인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다 굳은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친 심신을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아마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 반전을 모셔가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간저에 이렇게 계실까? 이렇게 간저 홀로 방콕하는 모습은 저는 이 전국 반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대통령께서 좀 유명 관광지라도 물론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 또 민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이 유명 휴양지를 찾아서 이 피서객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민의도 들어보고 네. 그런 소통 행보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것이 지난번 이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수 또 이 부흥을 위해서라도 이 국내에서의 관광을 좀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대통령은 휴가가 딱 1년에 이번 주밖에 한 주밖에 없을까? 그렇죠. 지금 공무원들도 연가도 쓰고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여유를 갖고 국정 운영도 구상도 하고 지금 못 만난 지인들도 불러서 관저에서 얘기도 듣고 그런 조금 휴식을 하면서 전국을 가다듬는 전국 구상을 가다듬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휴가를 가시긴 가야 돼요. 그래야 네. 밑에 분들도 좀 모처럼 숨을 돌리죠. 근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가가 아니라 아예 사퇴를 요구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이번 주 아니라고 그랬지만 일단 네. 그거는 없던 걸로 돌아가는 것 같죠?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던 거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벗삼을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일간지에서 4일 됐죠. 지금 일면 톱으로 쓰기 시작한 게. 네. 최초보다 점점 처가 땅 넥슨과의 거래 과정이 매일매일 좀 구체화돼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언론들도 우병우 수석 본인뿐 아니라 주변 친척 가족들의 뭔가 문제 의구심이 들은 분까지 전부 다 지금 들춰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계속 어쨌건 물론 법적으로 아직 혐의가 딱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정기관의 거의 제일 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리나 이런 부분을 파헤쳐서 공직을 누구를 임명하고 말지를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의 의혹이 많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그거 말고도 사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현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쉬셔야 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정면 돌파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거운 휴가가 되지 않을까. 특히 청문회를 한다 한들 개각을 해도 검증 주체가 어쨌든 우병우 수석이 될 거니까 말이죠. 차질이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속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늘 행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네요. 식사 메뉴를 보니까 민어탕이에요. 보양식으로 민어탕이 좀 값도 있고 잘 나가는 음식이죠. 여름 보양식 중에는 최고 고가품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또 민어가 가장 인기 있는 지금 이제 이 보양식인데 네. 아마 지금 이 초선 비례대표 의원 중에 김중노 의원이 아마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는 여름 보양식 민어를 한번 대접을 하자. 그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의기소침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 초선들끼리 대표를 위로하는, 전직 대표를 위로하는 자리를 갖자.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례대표,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13분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분 빼고는 사실상 안철수 당시 대표가 직접 발탁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정겨운 단합대회 자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맨들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이 전직 당대표에게 정치적 기를 몰아 넣어주는
정치적 단합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겨운 예. 수혜과시 모임 아니냐. 그런데 이 자리에 박선수, 김수민 의원 그리고 리베이트 의혹까지 주변에서 같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태규 의원 불참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만약에 또 참석했으면 네. 이 자리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소위 말하는 안철수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의 길을 북돋워줘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게 된 어찌 보면 그 뭐 혐의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 당사자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석이 좀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깃발을 꽂고 만들어서 안철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인데 그러게요.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퇴하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뭐 김중로 의원께서 뭐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도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떻게 본인의 또 정책 스탠스를 굳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 다시 강연 정치 주전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선행 몸풀기일까요? 알파고 참 좋아하세요. IT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강연 주제가 알파고와 우리의 미래던데요. 사실 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사실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청춘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름대로 그 강연하고 이런 이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공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재기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하나의 재기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파고라는 부분 인공지능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은 이 안철수 대표가 IT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알파고가 다가오는 이 세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 나름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에 있어서 자신의 식견을 내보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 지금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 물론 대선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외연 확장에 이제 중국까지 여행을 가신다 그러시던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아이디어도 수용하면서요. 흑묘, 백묘, 이 외연을 많이 넓히기 위한 조치일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소통 부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와 차별화 좀 시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4.23 총선 이후에 김무성 대표 지지율 많이 폭락했다 조금씩 회복하시는데 네. 지금 어쨌건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녹취록 파문에서 또 김무성 대표가 또 지목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데서 한 발자국 물러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민생 탐방도 하고 중국 가서 통일 세미나를 하는 건 지금 뭐 사드 문제 때문에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또 굉장히 지금 미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한 일석사조쯤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중국행을 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위권에 같이 포진해 있는 분 아까 박원순 서울시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정도 챙기셔야 되고 현안마다 틈틈이 빠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하고 참 바쁘신 분인데요. 청와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공수처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라는 거는 제가 1998년도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그걸 처음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검사, 판사, 국회의원, 우리 사회에 정말 끝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양파 생각이 나네요. 까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자주 보시나 봐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병우 수석 향해서 목소리를 냈던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의역 사고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잠재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가 좀 사실 흔들흔들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본인이 이전부터 낸 아이디어다. 이래서 나름대로 정치 개혁가적인 마인드를 분명히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또 청렴하고 의혹도 없는 네. 그런 것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그 태릉성 주선을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네, 리우 올림픽 때문에 방문하셨죠. 국민들이 관심이 네. 상당히 그쪽으로 몰릴 때 나름대로 그 선수들을 격려함으로써 나름대로 국민 통합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본연의 자세에서 주말마다 지금 그 민원인들을 불러서
같이 1대1 지금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행보는 결국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통의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나름대로 민의인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소통하는 지도자, 그런 이미지를 다시 재정립해서 지난번 9.26 사고의 여파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하나의 좀 신모 원료에서 놓은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에 더 애쓰셔야 될까요? 사실 박원순 시장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네. 시민과의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시장으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지만 네.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게 뭐지 하면 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서울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금 공수처 얘기하셨는데 공수처 얘기 뭐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건 좋으나 그거는 저기 국정에 관련된 거고요. 네. 서울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훌륭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지를 청와대 말고 서울시에 박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정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